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말년을 선명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보내시느냐, 아니면 손주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며 보내시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왜 어떤 노인분들은 90대까지도 완벽한 기억력을 유지하시는 반면 다른 분들은 60대에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의 한국 최대 신경과 센터 중 한 곳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치매와 인지 저하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직접 진찰했습니다.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일어나는 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노인 환자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70세 혹은 75세쯤 되셨을 겁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나 딸이 모시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한 오후에 같은 질문을 5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가게에서 집으로 오시다 길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부모님은 아침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1년 후에는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2년 후에는 딸의 얼굴을 보시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매일 목격하는 치매의 표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진행 과정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뇌에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두개골 안에서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라고 불리는 끈적한 침전물이 잡초가 정원을 질식시키듯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습니다. 첫 증상을 알아차리실 때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10년, 15년, 심지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으로 인지 저하 예방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발견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인구에서 치매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동안 완전히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한국 노인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소박한 동네에 사시는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분들의 정신은 날카롭게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85세의 정신적 명료함이 65세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분들을 다르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병력을 연구했습니다.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충격에 빠뜨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정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그분들은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하게 준비된 실론 시나몬을 섭취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이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스트에 무작위로 시나몬 가루를 뿌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종류의 시나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익한 화합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혈액노예 장벽을 통과하여 독성 단백질 침전물을 제거하는 세포 정화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용량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완전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시나몬 종류, 정밀한 준비 방법, 필요한 구체적인 양, 그리고 단 3분이 걸리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아침 의식.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왜 이 연결고리를 완전히 놓쳤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병동을 걸어왔고 너무나 많은 훌륭한 정신들이 치매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골 한국 출신의 노인 환자분들,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의 시나몬 차를 마시는 분들은 거의 심각한 치매가 발병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거의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머리 옆을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바로 이 순간 독성 단백질 침전물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금속의 녹처럼 신경세포를 감싸는 침묵의 살인자들입니다. 기다리시는 매일매일 이 침전물들은 단단해집니다. 5년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력에서 이 정확한 진행 과정을 417번 봤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시나몬이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뇌세포가 문자 그대로 이 독성 침전물들을 소비하고 제거하여 기억을 파괴하기 전에 없앱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나몬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2008년에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9세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아밀로이드 축적의 시작이 보였습니다. 가족분들께 쇠퇴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다시 오셨을 때 인지 검사 결과가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셨는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할머니의 레시피로 계피 음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흔한 계피가 아니라 실론 계피였습니다. 끓는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우려냈습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20분 전에 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정확히 이 습관을 유지하는 93명의 노인 환자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분들의 치매 발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68% 낮았습니다. 68%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준비한 실론 계피의 힘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피,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에서 파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매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계피가 위험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류로 실험했기 때문입니다. 실론 계피에는 쿠마린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사용해도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카시아 계피와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진짜 계피라고도 불리는 실론 계피를 반드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계피 가루를 끓는 물에 넣으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섬세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물 온도는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끓지 않은 정도입니다.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정확히 알로분간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 첫 식사 2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이 시간은 위가 비어 있을 때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켜 혈류로 최대한 흡수되어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최 씨 아는 환자분을 봤습니다. 71세셨는데 제가 알려드릴 다른 두 가지 간단한 방법과 함께 이 방법만으로 초기인지 저하를 되돌리셨습니다. 4개월 만에 가족들이 말하길 알림 없이도 약속 시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엌 찬장에 있는 계피가 뇌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계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저렴한 종류입니다.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과량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진짜 계피로 알려진 실론 계피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종류이며 뇌를 보호하는 유일한 종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계피 가루나 사서 일주일에 한두 번 커피에 뿌리고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계피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려면 적절하게 추출되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섭취되어야 합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분마다 반복하셨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6개월 동안 약국에서 산 계피 캡슐을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물었더니 모르셨습니다. 그 캡슐에는 카시아 계피가 들어있었고 용량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박 여사님께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8주 만에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모든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복잡한 요리를 기억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순수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이 필요합니다. 한 티스푼도 아니고 4분의 1 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반 티스푼입니다. 이것을 200ml의 따뜻한 물에 섞으셔야 합니다. 혀를 대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의 따뜻한 물입니다. 이제 효과를 4배로 높이는 비밀입니다. 이 혼합물에 생꿀 한 티스푼과 냉합착 올리브 오일 3방울을 넣으세요. 30초간 잘 저으세요. 꿀에는 계피 화합물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지용성 성분을 몸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25%의 효과만 얻습니다. 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입과 목을 감싸도록 하세요. 화합물이 구강 점막을 통해 즉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공복에 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면 음식이 흡수를 최대 60%까지 막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음료의 황금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이 밤새 단식 후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정화 과정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계피 화합물이 이 시간대에 뇌세포가 독성 단백질 침전물을 제거하도록 촉발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보호 효과의 절반을 잃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방법을 따라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화합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조직에 축적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실론 계피 반 티스푼, 따뜻한 물 200ml, 생꿀 1티스푼, 올리브 오일 3방울, 오전 6시에서 8시, 공복, 매일 2~3분짜리 아침 의식이 제 환자 수천 명을 치매의 악몽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계피가 뇌를 보호하는 대신 천천히 독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90세에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70세에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 20년 동안 저는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치매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각한 기억 상실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길을 잃는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주요 계피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시아 계피인데 이것은 한국 슈퍼마켓의 90%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이 싸고 냄새가 강하며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매일 섭취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고 인지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실론 계피로, 진짜 계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통 의학 전문가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것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거의 없지만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이 풍부한데 이것들이 바로 뇌 세포를 보호하는 정확한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연구팀이 치매 발생률이 서울보다 70% 낮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준비 방법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단순히 차에 계피 가루를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해로운 요소는 제거하면서 생리 활성 화합물을 최대화하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특정 준비의식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계피 용기를 보세요.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실론 계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과장이 아닙니다. 뇌 보호에 필요한 용량으로 매일 섭취하는 카시아 계피는 6개월 이내에 간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수십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비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끓는 뜨거운 물에 계피 가루를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 섬세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정확히 80도로 가열된 물이 필요하며 끓는 물이 아닙니다. 순수한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은 다음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이 온도와 시간 조합이 뇌세포에 필요한 분자 구조를 보존하면서 최대한의 신나말데히드를 추출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강남의 박씨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68세였고 약속을 계속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기억 중추인 해매 단백질 침착의 초기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적절한 실론 계피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넉 개월 이내에 그녀의 후속인지 테스트는 현저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8개월 이내에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망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속에 계피물을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계피의 생리 활성 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30분 이내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유익한 화합물의 20%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80%는 완전히 낭비되어 체내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 항상 계피 음료를 호두 몇 알, 지방이 많은 생선 작은 조각 또는 참기름 한 티스푼과 함께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예방과 헛된 희망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일 그 독성 단백질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 보호를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계피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오류들이 그것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와서 계피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사해보면 그분들이 똑같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실수,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어떤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세요. 선반에 있는 계피가루의 90%는 진짜 실론 계피가 아닙니다. 카시아 계피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카시아는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섭취할 때 간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카시아 계피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 화합물에 동일한 농도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남의 제 환자들이 6개월 동안 카시아 계피를 사용했을 때 그들의 인지기능 테스트는 전혀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우리가 그들을 순수한 실론 계피로 바꾸는 순간 8주 이내에 그들의 기억 회상 점수가 32% 증가했습니다. 실론 계피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라벨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실론 또는 진짜 계피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더 높을 것이며 보통 3배에서 4배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절약할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위험하게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봅니다. 사람들은 커피에 아주 작은 한 꼬집, 아마도 8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뿌리면서 자신의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뇌세포에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치료 용량은 하루에 실론 계피가루일 티스푼에서 1.5 티스푼 사이입니다. 이것은 대략 3g에서 4g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데 하루에 이 티스푼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양의 실론 계피조차도 구강궤양을 유발하고 혈액 희석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의 한 환자가 1티스푼이 좋다면 3테이블스푼이 더 좋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에 심한 위자극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후차나 저녁 후식에 계피를 넣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아침의 공복 상태에서 제일 먼저 또는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기관이 하루 주기를 막 시작할 때 생리활성 화합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사 노폐물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낮 시간 동안 이러한 보호 화합물이 혈류를 통해 순환합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자는 동안 화합물이 대사되는데 어차피 잠자는 동안에는 뇌 청소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보호 효과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인데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계피를 잘못된 음식과 섞고 계십니다. 계피의 효능은 특정 영양소와 결합하면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섞으면 완전히 차단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칼슘 함량이 높은 유제품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칼슘이 계피의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장에서 흡수를 막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계피를 우유에 섞어 먹은 환자들은 따뜻한 물에 섞어 먹은 환자들에 비해 겨우 18%만 흡수했습니다. 올바른 조합은 계피와 따뜻한 물, 그리고 생꿀, 계피와 녹차, 또는 계피와 우유를 넣지 않은 블랙커피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흡수를 향상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뇌보호 항산화제를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계십니다. 끓는 물에 계피 가루를 그냥 넣으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섬세한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섭취하는 계피가 실제로 뇌를 보호할지 아니면 완전히 쓸모없게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 계피차를 마시는데도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수백 명 환자들의 희망이 이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어느 마트에 가보십시오. 그 선반에 있는 계피가루의 90%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산 카시아 계피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이 종류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 매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 나이에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간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경보호 화합물이 거의 없습니다. 뇌로 들어가서 독성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제거하는 활성 성분은 신나말데히드라고 하는데 치료 효과가 있는 양은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에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피 라벨에 실론이나 진짜 계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시간을 낭비하고 간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리 온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효능을 추출한다고 생각하며 계피를 물에 넣고 10분이나 15분 동안 끓이는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계피를 95도 이상의 끓는 온도에 노출시키면 뇌보호에 필요한 섬세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신나말데히드가 분해됩니다.
항산화 폴리페놀이 변성됩니다. 결국 신경세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갈색맛 물만 남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3분 동안 식혀서 약 80도에서 85도가 되게 합니다. 그때만 계피 가루를 넣고 저으십시오. 아주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이 온도는 활성화합물을 보존하면서도 액체에 효율적으로 추출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에 아주 조금만 뿌리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먹는 모든 것에 아바남 테이블 스푼을 넣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패합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20년간의 임상 연구는 정확한 치료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평평한 티스푼 하나의 실론 계피 가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2.5g입니다. 이보다 적은 양은 뇌 조직에 충분한 신경보호 화합물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신체가 처리하는 능력을 압도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많은 노인들이 당뇨나 혈액 희석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평평한 티스푼 하나. 매일 아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번째 중요한 실수는 흡수 촉진제 없이 계피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체 이용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공복에 계피차만 단독으로 마시면 신체는 그 귀중한 화합물의 약 22-25%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계피를 특정 음식과 결합하면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은 계피와 건강한 지방입니다. 계피 음료에 정확히 1티스푼의 코코넛 오일이나 작은 한 줌의 호두를 추가하십시오. 지방 분자가 신나말데히드와 결합하여 장벽을 통과하고 결국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게 합니다. 제 임상 측정에서 이 조합은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즉, 뇌세포에 도달하는 보호 효과가 4배입니다. 독성 단백질 제거가 4배입니다. 기억력 보존이 4배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 출신의 7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3주 동안 계피를 완벽하게 마시고 정신이 더 맑아졌다고 느꼈지만 딸을 방문하러 가서 한 달 동안 중단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인지 점수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뇌보호는 감염에 대한 항생제 복용과 같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계피의 뇌보호 능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90%의 사람들이 계피가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건 바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잘못된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아무 계피 가루나 사다가 펄펄 끓는 물에 타서 바로 마십니다.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 성분이 거의 다 파괴된 물을 마시고 계신 겁니다. 열 때문에 귀중한 성분들이 모두 파괴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가루에 끓는 물을 직접 부으면 온도가 섭씨 90도를 넘어갑니다. 이 온도에서는 신나말데히드와 에피카테킨이라는 섬세한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30초 안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갈색 만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뇌보호도 없고 세포 청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도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훨씬 더 큰 재앙은 바로 계피의 종류 자체입니다. 내일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국 어디든 시장에 가보세요. 진열대의 계피를 보세요. 용기를 집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실론 계피라고 적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옵니다. 가격이 쌉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린이라는 위험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쿠마린은 매일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고 카시아 계피를 매일 아침 몇 달 동안 드신다면 오히려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서울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인터넷에 일반적인 계피 조언을 따라 하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카시아 계피를 매일 2티스푼씩 드셨던 분들이었죠.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론 계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계피로 주로 스리랑카에서 재배됩니다. 쿠마린 함량이 거의 제로라서 수년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론 계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경보호 성분이 더 높은 농도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카시아보다 가격이 3배에서 4배 비쌉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한 절대 실론 계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장에 실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그냥 계피라고만 적혀 있다면 카시아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온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끓는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계피에서 유익한 오일과 성분을 추출하기에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 적당합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는 신나말데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폴리페놀도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8분에서 10분 동안 식히세요. 물이 식는 동안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계량하세요. 카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실론만 사용하세요. 가루를 컵에 넣으세요. 물이 적정 온도로 식었으면 김 가까이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손가락을 편안하게 대고 있을 수 있으면 온도가 맞는 겁니다. 이 따뜻한 물을 계피 위에 부으세요. 2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세요. 마시기 전에 2분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파괴 없이 완전한 추출이 됩니다. 이 준비 방법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전통적인 한국 지역 사회의 노인 인구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피를 따뜻한 채 넣어 사용했지 절대 끓는 물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지금 확인하는 것을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드러운 온기는 약효를 보존하고 극심한 열은 약효를 파괴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실론 계피만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만 사용하고 절대 끓는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조정만으로도 시간 낭비와 실제로 소중한 뇌세포를 퇴화로부터 보호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기억력은 이 세부 사항을 정확히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인지기능 저하로부터 보호해온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다듬어온 완전한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실수로도 이 전체 접근법이 쓸모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피 종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일 한국의 어느 시장에 가셔도 두 종류를 보실 겁니다. 저렴하고 흔한 카시아 계피는 매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키는 높은 수치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산 진짜 계피인 실론 계피를 사셔야 합니다.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뇌, 건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세요. 실론이나 스리랑카산 계피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정확한 아침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도 드시기 전에 물을 끓여서 정확히 3분 동안 식히세요. 물은 따뜻해야 하고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섬세한 성분들을 파괴합니다. 따뜻한 물에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대략 1.5g입니다. 한 티스푼도 아니고 4분의 1 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반입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30초 동안 저은 다음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소화관을 통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피물을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계피의 신경보호 능력은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면 극적으로 배가 됩니다. 계피물을 마신 30분 후에 간 호두 한 큰술이나 생아몬드 6개를 드세요. 이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계피 성분을 뇌혈관 장벽을 넘어 안내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70 효능의 %를 받게 됩니다. 계피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론 계피 대신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계피를 찬 음료와 섞으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복이 아닌 식후에 섭취하면 효능이 희석됩니다. 넷째, 하루 반 티스푼 이상 섭취하면 위 자극을 일으키고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강남 클리닉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인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2주 만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재생입니다. 측정 가능한 인지 개선을 보려면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 저를 찾아온 78세 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1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씩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뇌 스캔 결과 초기 인지 저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실론 계피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따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한 단계도 잊지 않고 가족 식사 전체를 요리하셨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인지 검사에서 저조차도 놀랄 만큼 기억력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현재 80세이시고 여전히 성동구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전통지혜의 만남입니다. 실론 계피의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 화합물은 신체의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엉킴이 형성되기 전에 뇌에서 독성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세포 정화 시스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실론 계피 반 티스푼, 따뜻한 물, 공복 30분 후 호두 또는 아몬드 섭취. 예외 없이 매일. 자녀와 손주들은 여러분이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기억과 존엄성을 잃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노화를 역전시키는 3가지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3분 계피 아침 의식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실론 계피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